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까지 있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남편은 저더러 측은지심도 없냐면서 저를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측은지심이고 뭐고 내 자식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되묻고 싶어요. 애랑 시조카 중 누가 우선인지 분간도 못하느냐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처음엔 그저 친한 오빠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서로 분야는 달랐지만 회사 생활하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는 거기서 거기다 보니 서로 신세한탄도 하고 의지도 하며 지냈죠. 사는 곳도 멀지 않아서 이따금씩 만나 맥주 한잔 하는 정도의 편한 사이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흘러 제 나이 30, 남편 나이 32이 되었을 때 남편이 뜬금없이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자더라고요. 처음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날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니까 진심이라며 한번 생각해 보라나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그러자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제라고 해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얼마나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곰곰이 되짚어보니 그래도 사람이 성실하고 한결같다는 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점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한편 알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갑자기 사귀기로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서운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연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서로 부딪히거나 오해 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편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남편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 싶어지던 그 무렵, 남편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있었더라고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그날까지 한 번도 신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따금씩 부모님하고 어디 간다, 밥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도 말이죠. 심지어 저는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 보니 제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 듣는 사람도 자기 형제자매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남편이 외동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확신을 했던지라 남편에게 따로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더러 왜 말을 안 했냐 했습니다.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죽었다는 거예요. 신우 나이 22살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꺼낸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20살의 남자를 만나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후 그 남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졸지에 신우 혼자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나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런 신우를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등지고 사셨다는 거였죠. 하지만 신우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그렇게 떠났고 그러니 외손주인 아이를 어디다 보낼 수도 없어서 결국 시부모님이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셨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 있냐 하니까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어디 간다 뭐 한다 할 때마다 실은 그 시조카도 있었다면서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하지만 당장에 제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남편의 가슴 아픈 가족사 정도로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조카를 챙겨주게 되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에게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하나 들려보내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기도 뭐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데이트 때 만나면 조카가 너무 좋아하더라 시부모님이 제 마음씨에 감동하신 눈치더라에 대니 나름대로 뭐랄까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차라리 남편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저도 적당한 선에서 접었을지도 모르는데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던 무렵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조카는 계속 시부모님이 키우시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사실 남편에게 시조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친한 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두 친구 다 저더러 그러다 제가 떠맡아 키우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냐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이따금씩 입버릇처럼 시조카가 곧 사춘기라 그런지 시부모님보단 자기를 더 따르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잘해줘 하고 말긴 했지만 막상 남편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시조카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시조카 일이라면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좀 껄끄러운 주제긴 해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잘랐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책임지겠다 하셨고 자기는 그저 시부모님의 아들이자 시조카의 삼촌으로서 신경을 써주는 것뿐이라며 저한테까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부담을 주지도 않을 거라대요. 여담이지만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저렇게 칼 같은 구석이 있었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말만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눈치시긴 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더는 뭐라 추궁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시조카랑 함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날씨도 좋고 주말인데 저희더러 시조카 데리고 어디 놀러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곧바로 죄송하다. 저희 부부끼리 선약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지인 부부랑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조카더러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는 거냐며 물었고 그러자 시조카가 자기 친구들은 다 가봤는데 자기만 못 가봤다며 집에서 좋기 2시간은 걸릴 곳에 있는 키즈카페를 얘기하대요. 무슨 초등학생이 키즈카페를 찾아다니나 싶었지만 어쨌든 미안한데 거긴 너무 멀어서 오늘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애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외숙모한테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애가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못 들은 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보고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애가 얼마나 가고 싶으면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저러겠냐며 그러지 말고 오늘 약속 장소에는 저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러라고 그러곤 차키를 챙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는 자기가 써야 된다면서 저더러 지하철 타고 가라는데 화가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제가 내 차거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심보가 왜 그러냐? 애를 상대로 유치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났고요. 애가 예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지. 그 누구도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왜 제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조카 생일을 축하해줘야 한다고 저희가 시댁에 내려가야 하는 것도 황당했는데 가서는 저랑 상의도 없이 애 손에 떡하니 3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고맙다는 말 대신 외숙모는 저 아무것도 안 주냐고 묻대요. 그래서 응 삼촌이랑 나는 한 세트야 했더니 아 어이없어 그러고는 짜증을 내는데 마음 같아선 정말 한 대 딱 때렸으면 좋겠더라니까요. 한편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시조카도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임신을 하니 시조카를 향한 남편의 관심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드는 듯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조카가 저희 남편한테 집착을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가 삼촌한테 상의할 게 있다며 문자고 전화고 어지간히 해댔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한창 부모가 그리울 땐데 부모가 없으니 자기한테 그러는 것 같다며 모진 소리를 못하겠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 나가고 그래서 쉬는 날이라곤 주말밖에 없었는데 그런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고는 시조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와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주말이면 시댁에 다녀오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희 남편더러 지금 누굴 먼저 챙겨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느냐고 화를 내실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욕을 먹어도 그때뿐이었지요. 시조카가 시부모님과는 이야기하기 싫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면 시부모님은 또 안절부절 못하고 저희 남편을 불러대셨고 그러면 남편은 그걸 모른 척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이때부터는 정말 시조카가 악마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저희 부부를 한 달에 2번은 시댁에 내려오게끔 만들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관심이 저희 애에게 향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저희 애를 노려보던지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저는 한순간도 저희 애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매번 자기가 이게 먹고 싶네 저게 먹고 싶네 해서 애를 데려가기도 참으로 난감한 식당만 골라대질 않나. 차에 탈 때도 보란듯이 지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만 조잘조잘. 저는 뒷자리에서 빽빽 울어대는 애만 끌어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조카가 그러는 게 사람 정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라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왜 그 정을 내 남편한테서만 찾는 건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 제가 남편한테 시조카랑 거리를 두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조카한테 끌려다닐 수도 없고 나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애에게 향하기를 바란다고. 요즘 나는 나 혼자 애 낳고 나 혼자 애 키우는 기분이라고 정말 매달리듯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 몰라라 하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더 머리 커지고 친구들 생기고 하면 이렇게 손 깔 일 없다며 저더러 좀만 참으라대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제 귀에는 애 낳고 3살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라는데 그때까지 저 혼자 애 키우라는 소리로밖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시조카 아빠 할 건지 우리 애 아빠 할 건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포효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마치 시위하듯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시조카랑 못 보고 산다며 그런 줄 아시라고 아주 생난리를 치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더러 지금 뭐 하는 짓이냐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애 아빠로 산다는데 뭐가 또 불만이냐면서 어머님하고도 연을 끊어야 직성이 풀리겠냐더니 아주 당장이라도 저를 어떻게 할 듯이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괴로우면 그냥 가서 시조카나 품고 살라 했어요. 죽은 이 누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애틋한가 보다고. 그런데 나도 내 새끼가 귀해서 치이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그리고는 막말로 내가 애랑 시조카랑 우선순위도 분간 못하는 껍데기랑 살아서 뭐 하겠냐. 너는 가서 시조카나 어르고 살아라. 화가 나니까 앞뒤 재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속에 맺힌 말이 다 튀어나가대요. 그리고 결국 그날 싸움을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갔고 저는 남동생을 불러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랑 제 집만 챙겨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그러고 이틀 뒤 어이없게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이 어디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연락도 없이 사돈집에 불쑥 찾아오느냐고 인터폰 너머로 큰 소리를 치셨죠. 그리고 저는 흥분하신 친정부모님을 대신하여 남동생을 대동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집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요. 시부모님이 저더러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시길래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너도 애엄마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지냐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만 보이는 사람이라고 시조카까지 챙길 여유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결혼할 때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을 거고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을 거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더러 이러는 거 사기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저 하나만 마음 좀 넓게 쓰면 다 잘 지낼 수 있는데 제가 일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당신 핏줄은 두고 가라길래 제가 웃었어요. 엄마인 제가 두 눈 치켜뜨고 있어도 시조카만 어르고 달래는 집구석인데 제가 미쳤다고 제 자식을 주겠냐고 제정신이시냐고 따지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조심하라길래 너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나 니네 부모가 이렇게 찾아온 거부터가 이미 선을 넘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가 양육권 가져왔습니다. 남편한테 한 달에 양육비 70만 원씩 받기로 되었고 남편이 애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어차피 보고 살 거면 뭐하러 이혼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속이 편해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이니 남편도 그날만큼은 시족하고 나발이고 얘기 안 하고 조금이라도 애랑 더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는 이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애 보여드린 적 없어요. 전에 말도 없이 남편 오는데 따라오셨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하고 돌려보낸 적은 있고요. 솔직히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사진 찍어가고 그걸 보여드리고 그러는 것까지야 제가 못 막지만 직접 대면시켜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시조카 가정교육만 똑바로 시키셨어도 남편이랑 저랑 시조카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제대로 중재만 해주셨어도 저희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시부모님이 죽을 만큼 밉습니다. 속 편한 사람들이야 부모도 없는 애한테 제가 너무 각박하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듯이 제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이 저희 가정을 제대로 챙기고 남는 시간에 시조카를 챙겼다면 저도 얼마든지 남편을 믿고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가정을 등한시했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와 제 자식의 행복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